괜찮은 지표가 있는데 한 가지 꼭 보셔라고 말씀드린 게 댓글의 반응. 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사면 돼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로봇으로 가서 현대차 그룹 로봇 선두주자 부상업 시총 3위에 올랐습니다. 야, 작년에 이런 얘기 해주신 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작년에 이런 얘기 진짜 없어. 근데 작년에는 아틀라스가 그게 대단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할 수가 없었죠, 사실. 네. 자동차 산업이 피지컬 에어에 결합하며 얻게 된 새로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현대차가 지금 PER이 이제 한 2배 정도 올라서 10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PBR은 지금 1이 되나? 아무튼 1, 4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냥 시장에서 이 로봇 업체로도 볼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지금 선행 PER,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앞으로 1년간 벌어들일 이 기준으로 PER이 200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옵티머스라는 비전을 보고 가는 그런 주식이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는 얼마 정도 줘야 되냐? 테슬라랑 절대 같은 밸류는 못 주죠. 왜냐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칩 같은 것도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애플은 OS가 다 애플을 만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바다 OS를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엔 구글 안드로이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절대 다 못 준다. 하지만은 이거에 뭐 적어도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한 PER 한 20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PER 20배면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려야죠. 그래야지 이제 PER 20배 정도가 되죠.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시나요? 잘 서사를 만들어 가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실적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통해서 이 옵티머스가 발전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런 그림을 잘 보여줘야겠죠. 아틀라스 2028년 미국 조지아 메타플레이트 공장에 또 투입된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던데, 실제 공장에 투입 시 인건비 절감과 생산 효율성은 어느 정도 개선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현대차가 만드는 아틀라스가 대당 한 13만에서 14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자의 인건비가 한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연간으로 쳤을 때. 그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은 인건비를 다 회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만 대 정도 양산하는 체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간당 인건비를 우리나라 한화로 환산했을 때 1,700원 정도. 그럼 인건비가 거의 그 현장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20분의 1 정도? 그 정도로 줄어드는 거긴 하거든요. 자동차 업체들의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10% 내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반대로 마진율이 한 5%에서 많게는 한 7, 8%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획기적인 변화는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걸 좀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거기서도 어쨌든 좋아하시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기사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제조업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 먼저 투입을 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워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인수 당시보다 수십 배 뛰었다는 분석이 있던데, 나스닥 상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지분 가치 상승 효과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처음에 이제 현대차가 인수했을 때 이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세 군데에서 이제 인수를 같이 했거든요. 지분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인수 비용이 1조 2천억 원.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최저가 한 30조 원에서 최대가 140조 원 정도. 엄청난 성공한 투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성공한 투자하는 얘기 잘 못 들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저걸 왜 사냐.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왜 저런 걸 사냐, 자동차 기업이. 좀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간에 상당히 좀 뛰었고 성공한 투자는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긴 한데, 단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은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현대차를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나스닥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차라리 현대차를 투자하는 것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거기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당연히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는 거죠. 반대로 본다면은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예전처럼 논란이 있었던 분할해서 뭐 상장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덜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약간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말들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상장하고 나서는 이게 수급이 분산되는 건 좀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의 로봇 사업 육성 행정명령 전망 속에서 제조강국의 한국이 그럼 글로벌 로봇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부상하고 있는 거에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걸까요, 아틀라스가? 이거는 사실 미국의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 육성에서 한국이 그렇게 혜택을 본다라고 연결시키는 거는 연결이 아예 없지 않지만은 조금 연결성은 좀 약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미국의 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에 우리나라 부품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속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 모멘텀 쪽으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정말 미국에 가서 로봇 부품 공장을 짓고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가려서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어디에 좀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 대장주는 현대차죠. 대장주는 현대차고 그래서 현대차 이 그룹 중심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차면 나오는 밸류 체인이 있잖아요. 그쪽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자동차 부품사들 있죠. 1차 벤더들. 여기들이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변신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대표적으로 증권가 리포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 HL만도 같은 경우 그런 기업들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 기업들 엄청 시장에서 소외되고 밸류에이션 적게 받는데 실제 의미 있는 로봇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 레퍼런스가 발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주가가 무섭게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로봇 쪽 잘 보시면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좀 형성돼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무벡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포스코는 뉴로메카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실제 자회사거나 이런 밸류 체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은 현재 스토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실제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그걸 따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러티브라고 하나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자체도 로봇으로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옵티머스로 이제 100만 대를 생산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조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원가를 계산하겠다. 이런 비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가 이 내러티브가 또 어디서 나온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올해 안에 이 피지컬 AI를 선보이겠다 말은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언젠가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다면은 여기 속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공급하는 SPG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라든지 그런 모터를 공급하는 SPG라든지 이런 쪽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 투자를 하실 때는 일단은 대장주는 현대차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고 대신에 이게 내러티브로 가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떤 발표가 있는지 어떤 모델을 선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좀 관련 그런 밸류 체인에 접근해 보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로봇 쪽은 이제 반도체와 다르게 실적이 지금 세분 마이너스잖아요. 이쪽이 실적이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시그널이 어떤 게 떨어질 때는 진짜 엄청 많이 빠질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죠. 그럼 반도체와 달리 로봇을 투자할 때는 여기도 똑같이 ETF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여기는 개별 종목을 잘 찾아야 된다? 제가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전략에 따르면 좀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이를테면 삼성 밸류체인, 현대차 밸류체인, 아니면 포스코 밸류체인, LG 밸류체인 이렇게 좀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숙련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ETF가 낫겠죠. 그래서 코덱스, 로봇 액티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K로봇 액티브 이런 것들도. 자, 원전 몇 가지 좀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과 AI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이 맞물린 건데 지금이 원전주 투자의 제2전성기 초입이라 보세요? 아니면 지금 원전주 지임하는 건 이미 늦었을까요? 많이 올랐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게 산업이 시작인 건 이지 않은데 투자도요? 근데 산업이 시작이면은 투자가 끝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성숙계예요. 이러면 투자는 끝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산업이 이제 시작인데 여기서 끝날까?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 엄청 큰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으로 2030년까지 400기가와트를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대형 원전 기준으로는요. 대형 원전 280개가 넘어요.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기준으로는 1000개에서 2000개 기준입니다. 이게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이제 가동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건 이제 소수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봤을 때 사실 미국의 원전 기업들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이런 기업들은요 설계 기업이에요.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다른 나라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한국?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계의 TSMC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이 안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주냐?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우리나라랑 비교해 봤을 때 글쎄 모르겠어요. 기술력은 잘 모르겠고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비용은 어떨까요? 비쌀 것 그렇죠. 같은데요. 훨씬 비싸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납기, 스피드 이런 거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프랑스가 안 만들어주면 누가 만들어주느냐? 러시아가 만들어주거나 중국이 만들어주거나.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뭐 일본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더 잘 만들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2030년까지 한 원전 60기 정도 수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만 수백 기가 지어져야 돼요. SMR로 따지면 수천 기가 지어져야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건 미국에 국한된 얘기고 지금 유럽도 원래는 친환경, 뭐 녹색 에너지 쪽으로 간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 친환경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원전 짓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 우리나라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커밍아웃 선언했잖아요. 원전 우리나라에서 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뭐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오랜 사이클은 맞다. 좀 지루하고 그게 숫자로 나올 때까지는 좀 고된 기간이 있지만은 산업의 시작 사이클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작년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게 한 14조 원 정도 될 거예요. 올해부터 이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증권가 리포트 보면은 한 2030년까지 60기 정도 수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잘 수주가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두에빌은 뭐 더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력은 현재로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60기 수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현재 SMR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 28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자, 원전주 투자 지금은 리스크 좀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코어 종목 선정 기준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도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다음에 로봇도 현대차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두에빌이랑 현대건설밖에 없지 않나요? 현대건설, 한국전력도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그런 종목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원설은 건설 기간이 또 굉장히 또 길잖아요. 당장 실적은 없고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별로 없나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 관련 법안이라든지 그런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좀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구간이 상당히 좀 고될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당연히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행인 거는 그래서 올해부터 숫자가 좀 찍힐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 찍히는 것도 잘 보시고 대신 이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숫자에 민감해지죠. 예를 들어 매출은 많이 뛰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 이제 그런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그런 리스크는 잘 감안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이제 화장품과 피부 미용기 중국 수업이 좋다는 얘기 주셔서 좀 연관돼서 이제 엔터 쪽에 방탄소년단 이제 완전체 컴백하죠.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엔터주의 부진을 시선의 결정적 카드가 좀 될까요? 엔터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대신에 이제 BTS가 복귀를 하고 월드 투어 뭐 잘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중심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엔터가 그렇게 반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하이브 제외하고는 엔터도 대장이네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다고 말씀해 주신 한 가지씩 다 안 여쭤봐서 조선은요? 조선도 괜찮죠. 뭐 주가는 최근에 그냥 좀 뜨뜻미지근하긴 한데 조선은 작년에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좀 기대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LNG성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함정 MRO 사업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군함을 건조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말고 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가장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캐나다 잠수함 60조 잠수함 사업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의 승패에 따라서 단기간에 주가는 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이 조선 업황은 여전히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탑픽 있습니다. 종목 역시 대형주를 봐야 되나요? 뭐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뭐 두 개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이제 달란트 투자 이래학 작가님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지도 요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들어본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만약 5천만 원 정도 현금 있는 분이라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 한 30% 정도, 그리고 나머지 70%에서 절반을 한 반도체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제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국 소비주도 괜찮을 수가 있고, 화장품도 괜찮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권 쪽 당연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이 로봇 쪽이라든지 증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다, 난 귀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또 벤처 기업들 육성, 이 코스닥 시장 정상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코스닥 150
150, 뭐 레버리지 하실 분들은 하시고 기호에 맞게. 이게 왜냐면 쉬면은 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서 순환매가 돕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오르고 뭐 제약바이오 오르고 그다음에 뭐 로봇도 오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오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못 맞추시겠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코스닥 150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 ETF를 사라. 네네. 작가님이 좋다고 말씀해 주신 섹터는 반도체와 조선과 화장품, 피부부, 미용, 의료기기, 증권과 중국 소비주와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작가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주식 투자에 어쨌든 전문가로 원래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책도 내시고 그쪽 업계에도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지금 투자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좀 포지션이 다른 게 뒷단은 똑같은데 저는 일반인이고 투자를 하지만 투자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주식 투자 인터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달란트 투자에서도 수많은 콘텐츠가 늘 찍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재테크 채널들 다 공장이 되고 있다. 정신없이 다들 하루에도 몇 개씩 찍어내니까 딴 데서 많이 쏟아내니까 우리도 막 물량이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 와 투자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분간해서 투자해야 할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듣는 인사이트를 분명히 작가님이 투자에도 주는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플러스 그러면 도움이 되게 하는데 작가님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되게 괜찮은 지표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나와서 얘기하는 그 투자 아이디어 논리는 다 들으셔야 되고 한 가지 꼭 보셔라고 말씀드린 게 댓글의 반응. 아 댓글의 반응. 욕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그건 사면 돼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정확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욕 엄청 했잖아요. 5만 원대 왔을 때 뭐 삼성전자 뭐 뉴스에서도 이제 삼성이 끝났다. 이제 시가총액 SK하이닉스 제친다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시면은 지금 웃고 있겠죠. 반대로 모두가 찬양을 한다. 옛날에 그럼 2차 전지 같은.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섹터 전망은 제 생각엔 아닌데 지수 전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수 전망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석 전후로 큰 조정이 올 것이다. 그게 약간 대세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산업은 아닌데 섹터는 아닌데 지수 전망은 그러더라. 그 두 개만 잘 보셔도 왜냐면 댓글 안 좋게 달리면 이 섹터 사면 되겠네. 이 주식 괜찮겠네. 반대로 지수가 야 한 달에 다 폭락한대. 그러면은 그때 오히려 폭락할 수가 있겠구나. 다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올해 지수 다 지금 하향으로 얘기하시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증권사는 다 상향이고 전문가들도 지금보다는 좀 더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이건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그건 좀 다른 게 일단은 굳이 좀 핑계를 대보자면은 우리나라가 한 10년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한 5년에서 10년마다 한번 상승장이 오는데 결코 한 몇 개월 만에 끝난 적은 없어요. 네, 한 보통 1년은 무조건 지속이 갑니다. 1년 가지 않았나요 벌써? 안 갔죠. 작년 한 4월부터지 대통령이 임명되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한 8, 9월이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전엔 지수 정상화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 거는 한 3천부터. 그전에는 사실 막 그런 뭐 계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엄이나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락간 게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3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아직 1년은 안 돼가지고 제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또 달란트 투자라는 대형 채널에서 오셔서 또 달란트 투자 채널을 많은 분들 또 사랑해 주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랑 꼭 하시고 싶으면 뭐 투자 좋은 한마디 있다면요. 네,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이 또 채널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김 작가 채널에서 또 너무나 한쪽 의견으로 치우쳐진다라고 하시면은 그 반대쪽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댓글을 잘 보신 다음에 너무나 그 주식에 대해서 욕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찬양을 한다? 고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과 같이 규합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꼭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략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